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인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주간지 더 네이션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적 통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이션지는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하고 이에 맞춰서 검찰과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 대처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은 한국 내부적으로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박정희 장군은 1961년 권좌에 올라서 79년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을 휘둘렀는데 이 시기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려던 학생과 노동자들을 박정희 정권이 야만적으로 억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이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해고하는 법을 추진했는데 이 법의 핵심 목적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늘리는 것으로서 한국은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이미 가장 높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이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탄압은 세계 노동활동가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한국은 노동권익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하층민 신세라는 영국 노조연맹 간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친일 행각을 벌인 박정희의 독재적 유산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탈색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동기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뉴욕타임스 사설도 소개했습니다. 설마 미국 매체에게 이념적 터치를 하지는 못하겠죠? 간추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끝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두고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자신의 시집을 팔아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노영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저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엄정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영민 의원,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지요. 조국 교수가 이른바 비조류의 반란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지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표는 각각 전북도당위원장, 전남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당무감사원이 진행하는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황주홍 두 의원을 즉각적으로 당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질서도 기강도 없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호남 유권자는 매우 현명하다, 라면서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노영민 의원, 또 신기남 의원, 요즘 논란을 빚고 있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이들에 대한 엄정 대응도 조국 교수가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는 경찰의 놀이터가 된 듯합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연맹의 플랜트 건설노조 지방지회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낮 2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은 충남 서산의 플랜트 건설노조 충남지부 사무실과 당진 태안 사무실, 전남 광양의 순천지회 사무실까지 총 4곳입니다. 한편 조계사에서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 3일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기한을 정해두고 하는 단식농성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무기한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살인진압,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자 함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자 조선동화는 틀림없이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 농성을 다루면서 동정 여론을 노린 듯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업무 공간, 휴식 공간을 가른 참으로 기가 막힌 일터가 고발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해운대 센터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업무, 휴식 공간을 나누기 위한 격벽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130만 원을 들여서 애프터 서비스 기사 사무실 가운데 격벽을 세워가지고 공간을 둘로 가르는 그런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측이 조회 시간 때 노조가 별도 조회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구분돼야 한다. 그래서 노조 요구 때문에 이렇게 벽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차벽, 격벽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 이런 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벽을 허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칭찬으로 오늘 입에 침이 말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수출, 창조경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요즘 대단히 두터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정가의 풍문. 이게 단순한 낭설이 아님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더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친박이 됐군요. 예.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 공동 제공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공언했는데요. 예상대로입니다. 자, 그러하니까 검찰총장으로 발탁됐겠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가치에는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률가인 김수남 총장이 모를 리 없겠죠. 오늘 취임사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안 역량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여야 합니다. 불법 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김수남 총장이 발탁될 당시 한겨레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김수남 후보자는 지난 몇 년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기소를 지휘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대표적인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때는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지휘해서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앞장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 공개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 사찰 사건,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다스야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청와대와 여권 핵심 실세가 관여된 사건마다 억지와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청와대 입장에 충실한 결론을 내도록 했다. 그가 지휘한 미네르바 사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애초에 죄가 되기도 힘든데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데만 급급했던 청부 수사와 묻지마 기소의 결과다.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쓴 사람이 그 대가로 검찰총장까지 된다면 검찰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을 영영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권력형 비리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하는 바람막이 구실도, 독립적인 검찰 조직의 지휘자도 기대하기 힘들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수원지검장으로 있을 때에는 일선 수사검사가 아닌 지검장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석기를 응징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지요. 그때 기자회견, 그러니까 김수남의 존재를 청와대에게 알린 그때 충성 선언문에 가까운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본건은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 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향후 본건 내란 음모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잘 아시죠? 요즘 보수 언론, 특히 조중동이 입을 모아서 문제 삼는 게 있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서 혜택을 입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게 1조 원 규모의 기부금을 내라. 네, 이런 내용의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자, 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중 FTA가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중동은 기업들에게 말이 좋아 기부받는다고 하지만 실은 삥 뜯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굳은 표정을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만 한중 FTA와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선순위가 된 것 같아서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중 FTA 경우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또 가중될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의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다른 법안과 연계돼서 처리돼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 당정회의에서 얘기했지만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에 처리가 또 미뤄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법입니다.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인질이 될 수 없으며 야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매번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 우리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의 대명사로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야가 합의했는데 국회 정론관에서 했던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 그리고 모자보건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그리고 관광진흥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5개 법률안입니다. 또 확인컨대 그 예산 부수법안에서 관련한 3법안이 있습니다. 이건 여전히 각 상임위에 지금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 보건복지위 또 관광진흥법안은 교문위 그리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은 정무위에 있는 것으로 법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 관련 부수법안은 3법안이겠죠. 그거는 기재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산안과 연계된 3법 등 그 예산 부수법안은 부득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법사위로서 졸속부실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내를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각 상임위에 있고 법사위에 전혀 회부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59조의 위반입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5대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멘토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내 여러 분란을 잠재울 수 있다. 이러면서 수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언제부터 한상진 명예교수가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챙겼는지 의아합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고 그 과정에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오가 누적되었는가, 당의 낡은 체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진실을 서명을 하고, 예. 그것에 의해서 서로를 포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한다면 용서하고, 이해한다면 이해한다고 해서 손을 잡고, 그 진실을 기반에 바탕에서 우리가 청산할 것이 이것이다. 그걸 아주 명확히 밝히고 그 길로 같이 가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내에 새로운 화합을 일으키는 길이고 유권자에게 새로운 희망 또는 기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공동대표 시절에 경험했던 그 쓰라린 경험, 자신의 과오, 단견을 정말 고백을 할 용의가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만일 그 과정에 동참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뜻밖의
굉장한 그런 그 감동과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혁신 전당대회의 어떤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퇴진을 먼저 하고 다시 출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그것은 그 전문가들이 상의를 하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표가 당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스스로 많은 것을 이미 천명을 한 상태예요. 근데 당은 낭비를 따르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런 큰 역사의 방향에 물꼬를 트는 새로운 반전을 하는 그래서 의표를 찌르는 그래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이 길을 연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못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집을 피감기관에게 강제로 판 것과 관련해서 서로 이게 혁신이다 저게 혁신이다. 혁신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논쟁하지 말고 정치인 출판 기념의 금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부터 하라.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의원회관 사무실에다가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팔았다. 특히 피감기관에서 그걸 단체 구매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도를 보면은 노영민 의원 측에서는 나름대로는 조심을 한 것 같아요. 직접 의원실에서 책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이렇게 출장 나와가지고 출판사와 책 구매자 사이의 거래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는 신경도 쓰고 제가 듣기로는 소천장도 안 돌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 단말기가 등장한 대목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권씩 사는 사람들이 카드 이것도 만 원짜리 시집을 사면서 그 카드를 긁는 예는 잘 없잖아요. 아니 카드를 긁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실에 출판사 카드 단말기가 설치됐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법이죠. 장사하시는 것도 불법이고, 아니고 가게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국회에서도 서로 정치인 출판 기념회를 아직 금지하도록 하겠다 해서 법안까지 냈었거든요. 맞습니다.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통과 안 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통과 안 시킬까요? 자신들은 이제 좀 재미 보는 그걸 이제 맡게 되니까 그대로 이제 통과 안 시킨. 저는 어떤 당에서 보면 서로 이게 혁신이다 저게 혁신이다 혁신 논쟁을 많이 하던데 그 논쟁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혁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언을 했지요.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녹색당은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의 야심찬 감축 목표가 한국을 2030년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에 다배출 국가 자리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이요. 한재각 녹색당 정책위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두 가지 얘기를 좀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소위 BAU라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선진국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방글라데시 같은 개도국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설정하는 방식이어서 그 방식을 한국이 쓰는 거는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마이너스 37%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걸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그것도 높다. 예, 얘기했는데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한다면 국제 에너지 기구가 계산하는 거에 의하면 세계 3위의 1인당 대출량이 그 2030년에 도달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은데 그 지나치게 그 감축 목표를 좀 관대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획기적인 감축을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설정 방식이 잘못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감축 안 하거나 감축을 아주 조금밖에 안 하는 건데 그거를 일종의 눈속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야심차게 설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그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속이는 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기후변화 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녹색당도 이미 다 간파를 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 발표한 내용만 보고도 이 엉뚱한 소리를 한 거다라고 판단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연설한 거 보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만 해도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거기 가서 이렇게 마치 떳떳하게 어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생각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거의 그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폐업 상태다. 네, 폐업 상태에 가까운 건데 그걸 두고 나가서 그런 사정도 모른 채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모처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는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시고 12월 5일에 귀국하시더군요. 민중 총궐기가 있는 그날. 예. 그날 국민들이 청와대로 가면은 반갑게 맞아주시죠. 그리고 좀 만나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주 쿨한 사람입니다. 청와대에 오시는 분들 어떻게 그냥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쿨한 물대포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이, 좀 마음이 좀 뜨거워져 보세요. 왜 그렇게 맨날 얼음장 같은 얼음 공주가 돼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주 핫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오시는 분들 핫한 캡사이신 원 없이 입과 코 속에 쑤셔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프시다는 분이 이렇게 해외로 싸돌아다니십니까? 아니, 싸돌아다니다니. 좌편향 신문인 경향신문도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평가했던 파리 기후변화 총회, 여기에 간 건데, 아니 막말 돼지 눈에는 이게 놀러 간 걸로 보인단 말입니까? 에헤이, 거기서 뻘소리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온실가스 감축한다는 말, 이 말이 틀렸어요? 아니 근데 말이죠, 온실가스 37%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37% 줄인다는 그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나라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니, 스위스는 37% 정도가 아니라 50% 줄인답니다. 온실가스 줄인다는 게 뭔 줄은 아세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온실가스가 뭔지는 아세요? 온실가스는 그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돈가스, 비우가스 뭐 이런 거 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맞죠? 온실가스라고 하셨나? 식물원 같은 그런 온실에서 나오는 가스 아니겠습니까? 식물원을 고심 끝에 해체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 한국은 또 배출권 거래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배출권 거래 시장, 이거 거의 폐업 상태인 거 모르십니까? 아니, 배출권 시장 뭐 대형마트처럼 2주에 한 번씩 쉽니까? 뭐 그렇다면은 배출권 시장을 국정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이겠습니다. 방귀 안 뀌기 운동, 이런 거 지켜가지고 하루에 방귀를 3번 뀌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스가 필요합니다. 아이스가 필요하다고요? 혹시 IS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IS가 우리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군요. 아니, 경찰이 IS인데, 국정 IS인데 뭐가 더 필요해요? IS는 국정만 있으면 됩니다. 거민정 IS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뭘 알지도 못하시면서 비싼 돈 들여서 국민 혈세로 외국을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이 직업 체험하시려고 순방하시는 건 설마 아니겠죠? 아니, 제가 대통령 딸만 해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해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통령 고모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통령 고모요? 지금 지만이 아들이 무럭무럭 크고 있거든요. 아니, 그 대통령 딸, 대통령 하셨는데
대통령 고모는 좀 먼 미래의 일 같고요. 대통령 부인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가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을 꿈꾸는 어떤 분이요. 우리 대통령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요. 막말되지. 내 눈을 좀 바라봐. 예? 눈을 바라보라고요? 예, 바라보겠습니다. 아! 미친 돼지 새끼. 어? 또 한 번만 개소리를 해봐. 어? 아작을 낼 거야. 수육 족발로 만들어버릴 거야. 아이고. 이거 펀치가 의외로 세신데요. 자, 분쟁 지역 어린이들에게 증오가 아닌 화해를, 폭력이 아닌 대화를, 좌절이 아닌 희망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야말로 오래도록 유지될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국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거 아십니까? 평화의 방벽 부분. 그게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아니, 평화의 방벽은 고사하고 경찰의 차벽을 치시는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MB 산성보다는 근의 차벽이 낫지 않습니까? 언제든 근의 차벽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요. 12월 5일 민중총궐기 그때 물대포 쏘고 그러실 겁니까? 아니, 제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엄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한 게 있는데 그 집회를 폭력 불법 집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물대포 맞은 농민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갔지 정말 아작을 내려고 했었다고요. 이번 2차 총궐기 집회 행여 안 하는가 싶어서 너무 염려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궐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시위꾼들에게는 화해 대신 증오를, 대화 대신 폭력을, 희망 대신 좌절을 줘야지요. 한국의 IS들인데요. 아니, 한국의 아이스들인데요.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땀났어.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공화국 논평.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확신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박원순, 이재명 서로는 형제라고 하던데 이와 박 해서 리박 브라더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자취하는 지방자취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주접을 떨고 있는 리박 브라더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특히 리박 브라더스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비박도 아니고 원박조차 아닌 돌연변이에 불과한 기생충들이 박동지를 향해 계급장을 달고 싸우자고 하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도시에 1000만 또 100만이 살고 있고 리박 브라더스가 그래서 각각 100만 시민의 시장, 1000만 시민의 시장 운운하고 있는데 서울과 성남에 원전을 유치하고 방패장도 유치하며 사드도 유치하고 제주 해군기지도 유치하며 송전탑도 건설하고 폐기물 처리장마저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떠나서 서울특별시가 서울동으로,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리로 격화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텅텅 빈 도시에서 리박 브라더스는 지방세만으로 점심도 공짜, 청년 월급도 공짜, 교복도 공짜로 주던지 말던지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리박 브라더스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보세요? 네? 믹서기 갈아버리고 원자 단위로 쪼개고, 이거 안 웃기다고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누구신데요? 알 거 없다고요? 가발 쓰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야, 네가 원고 한번 써봐. 이 시나리오 한번 쓰는 게 쉬울 것 같지? 야, 타협 하나 하자. 믹서기 나노기술 이거 앞으로 5번만 더 쓸게. 어? 그렇게 알아. 아, 듣기 싫으면 말고. 리박 브라더스가 무상복지를 계속 고집해서 각하에게 심려를 끼친다면 교도소에서 무상으로 옷을 입고 무상으로 신발 신고 무상으로 밥을 처먹고 무상으로 잠을 자게 해줄 것이며 3대까지 엄청난 멸문지화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네, 내일 아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9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도는 눈이 밤에 그친 다음 이튿날 아침에 또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아침에도 다시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낮 동안만 눈이 오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도, 전라남도에 1에서 5c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북도 등 이곳에는 3에서 8cm, 제주도 산간은 5에서 20cm입니다. 네, 석간 브리핑. 가짜 인터뷰부터는 늦은 시간에 올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김준엽 PD가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